안녕하세요. 자, 영어식 사고 훈련 어순편 강의의 인트로 부분인데요. 그전에 이제 말문특기 강의를 다 수강하시고 이제 동사편이나 어순편으로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제가 이 강의의 목표와 이 강의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계속 이렇게 좀 강의를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요. 많은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 그 아는 만큼 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내용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아는 내용을 배운 내용을 몸에 익히는 과정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평소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봤더니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수많은 내용을 많이 처음부터 익히는 것보다는요. 단계적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를 세울 때 질문이나 제대로 하자라는 그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말문특기 단계에서 의문문만 계속 연습을 했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의문문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말문특기 강의의 목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요? 질문이나 제대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한 과정 내내 우리 의문문 만드는 것만 열심히 하고 이제 대답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표현이나 간단하게 yes, no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알려드렸는데 그 이후에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술술 만드는 거는 대답하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못 만드는 건 그냥 한글로 하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답하는 건 언제 배우느냐? 그 원리를 배우는 게 이 영어식 사고 어순편, 동사편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너 어저께 뭐 했니? 그럼 어떻게 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정말 기본적으로 대답하는 방식은 있죠. 나 어저께 치킨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대답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공의 행동. 일단 그냥 제가 편의상 지금 대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문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말,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투, 그 말을 문법 용어로는 평서문이라고 하죠. 평서문이 됐든 대답이 됐든 그냥 평범하게 우리 질문하는 거 말고 말하는 것들. 자, 그런 문장을 만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인공의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인공의 행동이 중요하니까 나 치킨 먹었어.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I ate chicke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아니면은 나 어저께 영화 봤는데 그러면 I saw a movie. 그냥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한평생 나 치킨 먹었어. 나 영화 봤어. 이 정도 수준의 말만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더 풍부한 말을 하고자 해요. 예를 들어, 야, 나 어저께 네가 말한 그 치킨 먹어봤는데 뭐 맛이 있더라? 아니면 내 입맛은 아니더라? 뭐 이런 식의 그런 표현들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너 어저께 뭐 했어? 여자친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걔네 집까지 차로 바래다 줬잖아. 아니면 데려다 줬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런 말들은 1초 만에 잘 안 나오시죠. 자, 1초 만에 잘 안 나오는데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방금 첫 번째 문장처럼 나 어저께 네가 말한 그 치킨 먹어봤는데 뭐 맛이 있더라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냥 여기서 내가 필요한 단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치킨도 알고요. 먹다도 알고 그다음에 너 말하다 뭐 이 정도 수준의 얘기니까 단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말할 때 빨리 1초 만에 안 나오죠. 이런 문장들을 내가 술술 그냥 쉽게 머릿속에 고민하지 말고 1초 만에 터뜨리는 훈련 자체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장을 나열하는 순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요. 아까 두 번째 문장처럼 내가 어저께 여자친구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느라고 나 오늘 완전 피곤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런 문장도 잘 안 나오죠. 이땐 방금 보면 바로 첫 번째 상황부터 막히지 않아요? 내가 데려다 줬어요. 여자친구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근데 데려다 주다라는 서술어가 저게 뭐지? 여기서부터 바로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문장 만드는 원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주인공의 행동이죠. 근데 이 행동 자리에서 바로 막혀버리죠. 이 막히는 서술어 얘네들을 좀 처리하는 방식을 따로 익혀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요. 방금 이제 처음에 단어의 문제는 아닌데 빨리빨리 말이 술술 나오지 않는 부분을 해결해 드리는 부분이 이 영어식 사고 어순편이고요.
그리고 방금처럼 그냥 뭐 간단한 것 같은데 문장 단어만 알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은근히 쉬운 듯한데 빨리 나오지 않는 서술어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쓰는 발상을 익히면 우리도 만들어서 바로바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상의 차원에서 영어식 사고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게 영어식 사고 동사편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강의는 어순편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어순편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목표로 하는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는 기본적인 문장들을 예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도 우리가 이제 어순편에서 훈련을 하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백설이가 우리 그 유명한 백설공주 있죠. 백설공주가 독이 든 사과를 먹었다네요. 이런 문장들 내가 만들어 본 기억 자체가 없어요. 본 기억도 없어요. 자, 이런 문장도 1초 만에 말할 수 있는 원리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낯간지러운 상황이 있네요. 야, 나 어저께 뭐 했어? 뭐 하느라고 앉았어? 이러는데 나 어저께 잠 하나도 못 잤어. 남자친구랑 통화하느라고 이렇게 실컷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야, 근데 어젯밤에 내 남자친구가 전화기에다 대고 노래를 불러주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낯간지러워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방금 제가 말했던 그 문장 있죠. 어젯밤에 남자친구가 전화기에다 대고 노래를 불러줬어. 이런 얘기도 지금은 바로 1초 만에 잘 안 나오시죠. 이런 애들도 1초 만에 만드는 훈련을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가 또 이제 또 흥분한 거예요. 내 친구가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야, 내 남자친구가 있지. 나보고 성형수술을 하래.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친구가 이제 맞장구 쳐줘야 되죠. 보통 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이제 그냥 편을 막 들어주잖아요. 그럴 때 너보고 네 남자친구가 너보고 성형수술 하라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흥분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이런 흥분한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말 1초 만에 쉽게 잘 안 나오시죠? 자, 이런 문장들이 술술 나올 수 있게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게 우리 어순편의 목적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단계까지 술술 나오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부터 이제 어순편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순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순편 강의의 목적은요. 내가 어떤 순간이 와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1초 만에 술술 일단은 말문을 트는 게 목적입니다. 자, 우리 말문트기에서 맨날 했던 게 질문이었죠. 어떻게? 너 어저께 뭐 했니?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럴 때 정말 간단하게 대답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영어에서 대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인공의 행동이에요. 자, 주인공의 행동이니까 나 어저께 치킨 먹었어.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I ate chicken. 그 다음에 나 어저께 영화 봤어요? I saw movie. 요거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이 패턴을 강조를 하고 지금 어순편에서 우리가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려는 이유가 이 얘기를 그냥 앉아서 연습할 때 간단한 문장일 때는 잘 되는데 조금만 응용을 하면은 한두 글씨만 붙여도 잘 안 나와요. 예를 들어 나 어저께 저녁으로 삼겹살 먹었다? 이러면 아까 했던 문장에서 나는 저녁으로 한 글자만 붙였을 뿐인데 그래도 말문뜨기에서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막막하게 뭐더라? 순간 1초 만에 멈칫해져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인공의 행동. 일단 내가 먹었어요. I ate. 먹은 거는 저녁으로라는 글씨예요? 아니면은 삼겹살이에요? 삼겹살이죠. 그러면 I ate 삼겹살. 그 다음에 저녁으로 어떻게 처리했죠? For dinner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게 진짜 짧게 한 글씨만 붙여도 저녁으로란 말 하나만 붙여도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복잡해지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 방향을 잃고 헤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문장이 길어지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국인들은 서술어가 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1초 만에 되는 훈련이 따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걸 연습해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교재 1페이지에 네모 박스에 문장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와 있어요. 이 문장을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되도록이면 교재 보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말이 이 교재에 나온다는 것만 아시고 자, 제가 얘기를 할 때 다른 거 다 상관하지 마시고요. 누가 뭘 했냐만 1초 만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나는 네가 말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누가 뭘 했어요?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I ate. 요거까지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 나는 네가 말한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I saw.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잡지에서 본 가방을 샀어요. 그러면 I bought. 오케이. 그 다음에 원빈이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를 좋아해요. 원빈 likes. 오케이. 태희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러면 태희 wore. 오케이. 나는 연아가 TV에서 마시던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면 I drank.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말은 서술어가 맨 끝에 가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TV에서 연아가 마시던 커피를 마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얘를 머릿속에 한글 문장을 통으로 띄워놓고 말을 하려면 잘 안 나와져요. 무슨 말을 하든지 얘를 통으로 문장을 띄워놓고 완전한 문장을 번역한 후에 말하려고 하시면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지 일단 뭐 TV에서 연아가 커피를 마셨든지 말든지 일단 내가 어저께 저녁에 커피 마신 얘기를 한다는 거, 걔를 먼저 찾기 위해서 I drink까지만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 훈련을 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표현이 있으면은 자꾸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그 표현을 찾으려고 뇌가 멈추게 되거든요. 아까 그냥 우리가 같이 연습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원빈이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를 좋아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보면은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저거 어떻게 하지? 지금 모르시겠죠? 자, 이 궁금함을 느껴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 강의 끝날 때 표현을 알려드릴 거고요. 자, 우리 본능적으로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뭐라고 하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멈추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도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누가 뭐라는 상황이에요? 원빈이가 좋아하는 상황이죠. 얘만 먼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 마시다라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뭔가 마실 거리가 있어야지 동작 자체가 가능해요. 내가 보려면요. 볼 대상이 있어야지 보는 행동 자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시려면 물이든 커피가 됐든 뭐 술이 됐든 뭔가 넘어가는 물질이 있어야지 마신다는 동작 자체가 가능하죠. 그래서 얘까지를 먼저 1초 만에 챙겨주는 거. 걔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훈련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 이유라고 했어요. 우리 내가 아까 원빈이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를 좋아합니다처럼 모르는 표현이 있으면 청바지가 뭐지? 이러면서 거기서 멈추는 그 습관이 있고요. 그거는 본능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인들만 겪는 애로사항인데 방금처럼 나 어저께 TV가 연아에서 마시던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문장이 좀 길어져요. 그러니까 요새 TV에서 연아가 그 커피 광고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아가 마시던 커피를 나도 어저께 마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장이 길어지면 일단 서술어가 맨 끝에 나오니까 평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관에서는 1초 만에 얘부터 챙겨주는 습관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금 이 훈련을 합니다. 제가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번에는 이 대상까지만 1초 만에 한번 챙겨서 해볼게요. 자, 나는 네가 말한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은 I saw the movie. 그 다음에 나는 TV에서 연아가 마시던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면은 I drank coffee. 일단 커피 얘기죠. 원빈이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원빈 likes 청바지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그럼 원빈 likes girls. 여기까지는 일단 챙겨주셔야 돼요. 자, 여자는 girl을 쓰셔도 되고 woman을 쓰셔도 되고 여러분 쓰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태희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었어요. 만약에 이 꽃무늬 원피스처럼 꽃무늬 어떻게 하지? 모르는 게 있어도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죠. 태희 입었어요? 태희 wore. 일단 입은 건 뭐예요? 원피스. 그 다음에 그 꽃무늬는 어떻게 조금 이따가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일단 입은 것까지만 먼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나는 네가 말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I ate. 먹은 거는 dinner.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이게 영어란 언어의 습관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영어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냐에 제일 관심을 갖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행동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그 대상을 순간적으로 빨리 붙여줘야지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행동 자체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요. 그냥 일단 커피 마신 게 중요하지. 이 커피가 연아가 TV에서 선전하던 커피인지 아니면은
내가 가다가 세일을 해서 아니면은 그 반값 할인을 해서 사 먹게 된 커피인지 그런 거를 일일이 먼저 챙겨줄 여유가 없거든요. 그걸 뒤에 챙겨주는 방식이 뭔가 할 말이 더 있으면 잠시 후에 챙깁시다. 이런 게 영어란 언어의 약속이에요. 그때 이 뒤에 챙겨주는 방식으로 뭔가 할 말이 더 있으면은 그 단어를 뒤에서 꾸며줍시다. 이걸 스티커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꾸며주는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영어는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냐에 관심을 갖고요.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대상을 바로 붙여줘요. 그리고 그 대상에 할 말이 있으면 뒤에서 꾸며주는 습관을 갖습니다까지가 영어란 언어의 본질이고요. 이 뒤에서 꾸며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더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하기 편하시게 제가 스티커라는 애로 표현을 늘 합니다. 제가 굳이 스티커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스티커의 본질이 뭔가를 꾸며주기 위해서 쓰는 거죠. 보통 다이어리 같은 거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거를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그 진짜 이쁘게 잘 꾸미시죠. 이렇게 수제 스티커들도 만들고 네,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시고 자, 그럴 때 지금 이 다이어리에 스티커를 붙이는 목적은 뭐라고요? 꾸미기 위해서 뭔가를 꾸며주기 위한 게 얘의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티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를 뜯으면요. 걔를 그냥 뜯어가지고 하루 종일 손에 들고 다닐 수는 없죠. 얘가 그 꾸며주는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딘가에다가 붙여야 되죠. 그리고 붙이려면 걔가 다이어리가 됐든지 벽이 됐든지 뭐 책상이 됐든지 어쨌든 붙일 자리가 있어야 돼요. 자, 영어에서 이 스티커라는 부분을 붙이려면요. 반드시 붙을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단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흔히 단어라고 표현하는 걸 기존의 문법 용어로는 명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스티커는 이 단어를 꾸며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뒤집어서 말하면요. 단어가 없으면 스티커를 못 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이 스티커는 영어에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그 이름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대시라는 스티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with라는 스티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g, ed라는 스티커가 있고 to라는 스티커가 있고요. 이름이 없어서 제가 말줄임표 표시로 그냥 생략했다는 표시로 그냥 대신 땡땡땡 하고 읽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스티커가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 특정한 조건에서는 이 스티커를 씁니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영어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술술 1초 만에 하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뭐부터 챙기면 돼요? 주인공의 행동. 자, 그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단어들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냥 나열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단어에 내가 그냥 단어가 아니라 여기에 뭔가 할 말이 더 있어요. 그러면은 뭘 붙이면 돼요? 스티커. 자, 그리고 이 스티커를 붙이는 데는 스티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자, 이 5가지는 특정한 조건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사용하는 약속을 앞으로 저랑 1시간마다 이렇게 매 시간마다 걔네들의 약속을 익힐 거고요. 그러면 이때는 이 스티커 쓰면 되겠네. 이때는 이 스티커 쓰면 되겠네. 얘만 자유로우면은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실까요? 네. 아직 얼떨떨 하시죠? 우리 보면 보통 영어는 굉장히 어렵고 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만 들으시면은 저 정도는 할만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앞으로 얘가 익숙해진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 사고력 강의에서 의도적으로 빼먹고 있는 강의는 얘네들을 완벽하게 골라서 붙일 수 있을 때 여기에서의 8에서의 뉘앙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뉘앙스가 기존에 있는 문법 책에 있는 시제나 가정법이나 수동태 같은 단원들인데 그 단원들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게 완성이 된 후에 공부를 하시면 되고 걔를 빼고 뉘앙스가 아니라 말을 하는 의사소통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만 하셔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 어떤 걸 써야 될지 그 다음에 이걸 쓴다고 하는데 쓸 때 표현들은 계속 꾸준히 익혀야겠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스티커라는 아이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말은 뭔가 문장이 있으면 앞에서부터 덩어리로 표현을 해주는 습관이 있어요. 아까처럼 연아가 마시던 커피 이러면 우리는 앞에서부터 그냥 연아가 마시던 커피 한 번에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꽃무늬 원피스 얘도 앞에서부터 그냥 꽃무늬 원피스 이렇게 한 번에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영어에선 어떻다고요? 일단은 단어를 먼저 앞세우고요. 할 말이 있으면 뒤에다가 스티커를 표현을 합니다. 이 개념이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낯설기 때문에 얘를 의도적으로 나눠보는 훈련을 잠깐 해볼게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요. 이 단어와 여기 스티커에 들어가는 부분을 한글로 그냥 따라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네가 말한 영화 이러면 이 자리에 영화 그 다음에 스티커 자리에 네가 말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요. 여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오케이 꽃무늬 원피스 꽃무늬 되게 어색하죠. 우리는 꽃무늬 원피스가 한 덩어리인데 얘네들은 이 뒤로 가요. 아니면 수영장 딸린 집 수영장 딸린 초콜릿이 발라져 있는 도너츠 그러면은 도너츠 초콜릿이 발라져 있는 자 또 해볼게요. 아까 있던 게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네가 말한 잡지에서 본 가방 그러면은 가방 잡지에서 본 약간 이해가 가세요? 스티커라는 걸 어떻게 분리해서 써야 되는지는 조금 감이 오실 거고요. 자, 오늘은 이 5개의 스티커 중에 그 중에 첫 시간 이 대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 대는요. 여기 있는 스티커 들어가는 것들 중에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쓰는데 제가 지금 부르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문장들은 의미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말한 영화일 때 네가 말한 그 다음에 연아가 TV에서 연아가 마시던 커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연아가 마시던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잡지에서 본 가방 그러면은 잡지에서 본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스티커에 들어가는 또 다른 문장들은 꽃무늬라든지 수영장 딸린 그 다음에 초콜릿이 발라져 있는 이런 부분들과 방금처럼 연아가 마셨던 잡지에서 본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네가 말한 영화 이 부분은 지금 의미적으로 뭔가가 달라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느껴지세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죠. 연아가 마셨거나 잡지에서 누군가가 봤거나 아니면은 아까 네가 말한 이렇게 누군가의 행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 안에 스티커에 담고 싶다 할 때 뭘 붙이라고요? 스티커 that을 붙이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스티커 that을 붙이는 연습을 위에 있는 문장 2개를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나는 네가 말한 영화를 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누가 뭘 했단 얘기예요? 내가 본 얘기예요. I saw 내 눈앞에 뭔가가 있어야지 일단 볼 수 있어요. 뭐예요? 본 거는 the movie. 그냥 영화가 아니라 네가 말한 그러면 뭔가 할 말이 더 있어요. 그럼 뭘 붙이면 돼요? 스티커 that.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원래는 스티커인데 오늘은 정말 우연찮게도 하필이면 that밖에 안 배우고 있어서 그냥 that을 쓰시면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스티커의 종류가 제가 아까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5가지 중에 뭐가 될지 모르니까 원래라면은 that 대신에 그냥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도움이 되세요. 근데 하필이면은 오늘은 that밖에 안 배워서 그냥 that이라고 대답을 하셔도 무방해요. 대신에 that이라고 대답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왜 that을 쓰는지 그 기준은 반드시 오늘 익히셔야 돼요. 자, 제가 that은 뭐 할 때 쓴다고요? 누군가의 행동일 때 쓴다고 했어요. 자, 보면은 누가 뭘 했어요? 네가 말한 영화죠. 그러면 이 스티커 안에다가 또다시 한번 붙이는 거예요. that, you, 네가 말한 할 때는 이때는 단어를 그냥 told me로 익혀두시면 돼요. 말한이라는 표현을 말하다라는 표현을 speak을 쓸 때도 있고 tell을 쓸 때도 있고 talk 이런 단어를 쓸 때도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이거 쓰세요 하고 익히는 게 훨씬 더 말하는 데 도움이 되세요. 자, 일단은 네가 말한 영화 할 때 뭐 쓰라고요? that you told me.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붙이는 게 스티커예요. 여기까지는 하실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문장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나는 잡지에서 본 가방을 샀어. 내가 이제 자랑하는 거야. 야, 이거 봐봐. 내가 잡지에서 본 그 가방 샀어. 이런 자랑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누가 뭘 했단 얘기예요? 내가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I bought 내가 산 거는 잡지예요? 가방이에요?
가방이죠. 얘를 잘 챙기세요. 자, 방금 제가 하는 이 질문 있죠. 얘가 이걸 샀는데 사고 나서 산 게 잡지인지 가방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굉장히 쉽게 챙겨지는데 한글 글씨를 머릿속에 잡지에서 본 가방 하면 뭐지? 이렇게 빨리 안 떠오르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실까요? I bought the bag. 일단 가방을 샀는데 자, 잡지에서 봤대요. 이거 누가 봤어요? 내가 본 거죠. 그러면은 that I saw 내가 봤어요. 잡지에서는 in the magazin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실만 하시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교재 1페이지에 보시면 표 바로 밑에 네모박스 바로 밑에 말풍선 텟 옆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문장이 있어요. 난 네가 말한 그 영화를 봤어. 아니면 나는 잡지에서 본 그 가방을 샀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림을 채우면서 문장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기서 강의 잠시 멈추시고요. 이 위에 있는 두 문장은 제가 했던 것처럼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장, 나는 네가 나한테 말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이 문장도 한번 고민을 해보신 후에 그리고 강의 계속 이어서 보세요.